예술하면 저한테는 역사라는 것이 떠오릅니다. 왜 그러냐면은 세계 역사에서 결국 남는 것은 예술 문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역사 생각이 납니다, 저는. 일단 예술은 이제 사람들에게 창의성 또는 영감을 준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근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 한국 문화예술은 또 우리의 과거의 전통, 또 현대 문화 이런 것들을 이제 접목한다든지 이런 것이 이제 우리 과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의 우리 전통적인 거, 또 외부에서 들어온 문화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이제 발전시켜서 왔다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또한 이 문화건 체육이건 관광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다 사실 즐기는 겁니다. 그리고 즐기면서 그것을 통해서 결국 재창조, 우리가 레크레이션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재창조입니다. 즐거움을 주면서 또 생각도 하고 일도 하고 또 일하다가 또 쉬고 즐기고 하면서 그걸 통해서 또 다시 그 뭔가 에너지를 다시 축적해서 또 일도 하고 생각도 하고 어떻게 보면 선순환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문화예술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신선한 어떤 청량제 또는 어떤 빠듯빠듯한 아이디어, 그러면서도 또 뭔가 가족과 같은 어떤 편안함, 휴식 이런 걸 줌으로써 인간이 인간다운 어떤 삶의 질을 높이고 삶을 풍부하게 하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연극 연출가로서 정말로 그러한 운동이 대단히 값진 어떤 뜻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연극 연출가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예술원 회장으로서 대한민국 예술원이 적극 그러한 취지에 찬성해서 우리도 거기에 참여를 해서 정말로 이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대한민국이 미래에 정말로 가장 세계에서 뛰어난 민족이고 국가가 되어 나가려면 문화예술이 제대로 뿌리를 내려야 되고 문화 강국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제대로 뿌리를 내리는 예술나무운동을 해서 그것이 이제 앞으로 1000년, 2000년이고 계속 꽃을 피우고 잎사귀를 나게 하고, 그래서 세계의 문화예술의 어떤 그 산소라고 할까 또 아름다움을 세계에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술나무 선언 선포식을 하면서 예술가치 확산 운동의 원년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이 10년, 20년 오랜 세월이 지나면은 정말 르네상스와 같은 좋은 성과, 업적을 내리라고 기대를 합니다만은,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의 트렌드가 그 방향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옛날의 르네상스 시기에 몇몇의 귀족들, 부호들이 스폰서가 되어서 파트너가 되어서 문화예술을 일궈낸 것보다도 훨씬 더 광범위하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보통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문화예술의 가치를 만끽하는 그런 르네상스 시대가 올 것이라고 확신하죠. 공공기관, 정부, 또 일반 대중 사업가, 예술인들 이르기까지 기부를 하고 해서 이제 그 기부금이 조성돼 가지고 예술인들에게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둔다면은 더 바람직한 일은 없지요. 그러니까 그냥 무미건조한 이제 사실들을 쭉 나열하는 게 이제 역사라고 한다면은, 예술은 그 중에서 뭔가 그 취사 선택을 해서 그걸 어떤 부분은 더 과장을 한다든지 또 늘려 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어떤 부분은 아예 과감하게 생략을 하고, 이런 이제 그 변형 과정이 이제 거기에 개입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독자나 관객은
무미건조한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거기에서 어떤 감흥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 예술적인 그 변형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보면 그 예술의 효과라는 것은 단순한 사실의 나열인 그 역사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상당히 차원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기업에서 우리 이제 그 창작 활동을 도와야 된다고 뭐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그 돕는 방법에 있어서 지금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가 어느 부분에서 누가 좋아하는 사람만 돈을 주고 이쪽에서 누가 예를 들어 싫어해 버리면 그건 사실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실제로 제가 봐서는 서로 그걸 이해해 주려고 그러고 도와주려고 그러고 가까이 가려는 노력이 우선 돈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제가 이제 옥션의 사장으로 있을 때는 매달 영화의 날이라고 그래서 전 직원이 메가박스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영화를 봤어요. 다시 말해서 그 영화를 보면서 서로 공통점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감독이 보는 시각 이런 거를 직원들하고 같이 얘기를 했고요. 저는 사실은 그 미술을 좋아해요. 미술을 왜 좋아하냐면 종합적인 전시회 같은 데 가면은 그 모든 화가들의 그림이 다 달라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경쟁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성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을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뽐내는 거죠. 그 옆에 있는 수많은 그림들은 경쟁자가 아니라 내가 고객들 또는 시민들 또는 그 그림을 감상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오리지널리티를 보여주는 것이죠. 저는 앞으로 기업이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꽃 사진을 많이 찍고 다닙니다. 근데 내가 정말로 좋아해서 내가 인조이 하는 것은 사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나 혼자 즐기지 않고 이걸 어떻게든지 남한테도 이거를 그 즐거움을 나누어 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집을 그 USB로 만들어 가지고 한 1년째 지금 나눠주고 다니는 것처럼 저는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이것을 온 국민이 다 즐길 수 있게 됐으면 좋겠거든요. 기업이 그 이윤 추구만 그 하는 것만으로 본분을 다 하는 게 아니고 그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예술을 통해서 거기 이 창의성이 거기 발견할 수 있고 또 이 성장 동력을 또 거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의 이 기업 성장은 이 문화사업, 예술을 많이 발전시키는 데서 기업의 성장을 거기 동력을 찾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그러나 이것도 기업만이 하는 게 아니고 기업과 시민단체와 또 이 정부와 여러 방면에서 같이 협력해 가지고 이 문화사업에 함께 동참하고 말이에요. 이걸 한 민족의 그 자부심으로까지 성격시키도록 그렇게 우리가 함께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호떡이면서 배를 골고 배고프던 시대가 지난 이 시점에서는요. 문화와 예술이 없이 삶을 영위한다면 그거는 정말 그 삶 그 자체가 의미 없을 것 같아요. 새로운 걸 시도하고 갈구하고 찾아내고 하는 노력이 없다면 아마 기술 개발도 끝날 거예요. 공연을 보는 도중에 집중하는 장면도 감동인데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공연을 마치고 나온 다음에 관객들의 표정이죠. 우리 아이들이 들어갔을 때보다 나올 때 더 행복한 모습으로 나오는 거. 친구들과 막 그 나눌 이야기가 많은 거죠. 훨씬 그 으슥한 마음으로 친구들과 막 떠들면서 나오는 모습. 그리고 또 엄마 아빠랑도 막 얘기하고 싶어서 올려다보는 아이들의 표정. 예, 표정을 읽습니다. 끔찍한 일이야. 나도 이따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시가 없다고, 지금부터 시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삭막해. 우리가 사는 세상에 나무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봐. 풀과 나무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황량해 버리는 거야. 시나 예술은 그와 같이
저 나무와 불 같은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별로 고맙지가 않은데 저게 없어졌다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없는 충격이죠. 인간은 영원히 사라져버리는 거죠. 예술이 사라지는 건 인간은 영원히 사라져버리는 거죠. 아마 예술가 아니신 분들이 또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없을 수가 없거든요. 이게 끊임없는 욕구가, 이게 밥 먹고 자고 일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채워질 수 없는 욕구가 우리 인간에게는 있기 때문에 예술가가 없어지면 이제 또 다른 분들이 뭔가를 하실 겁니다. 그럼 생명도 없어지겠죠? 저에게뿐만이 아니라 예술을 하지 않는 사람도 예술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예술을 함께 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예술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예술가는 모든 보통 사람들, 예술인이 아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을 재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술 자체에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술이 사라진다면 사람들의 삶은 아주 건조해지고 희망도 없어지고 삶의 의미도 가치도 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